지역의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육인데요. 특히 인천은 구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교육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인천 교육의 주요 현안들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임지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박정희 전 인천시 교육청 기획조정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자리에 의원님들을 좀 모시면 새해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 자평을 좀 여쭈어보고 있는데 지난 한 해 교육위원으로서 스스로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 두고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계시는 우리 교직원들 그리고 당사자인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또 정책에 반영해서 의정 활동을 했었고요.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이 학교 시설 지원센터라든지 또 교직원 수련원 그리고 학생 환경 교육에 대한 조례 그리고 학생들 자살 예방에 대한 조례를 했던 것이 가시적인 효과이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선생님께서는 교육청에도 계셨지만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네. 예. 저는 원래 출발이 교원입니다. 그런데 교원 생활 한 18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전문직으로 장학사, 장학관을 출발을 해서 교육부에 있었고 인천시 교육청에도 있었고요. 또 회의에서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에서도 교장을 하는 약간 좀 다른 사람보다는 폭넓은 교육 경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두 분과 오늘 이제 올해 교육의 주요 현안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 불균형 해소입니다. 특히 임지훈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기울이고 계신데 특히 민선 7기 인천시 과제이기도 해요. 좀 신도시와 원도심 간 교육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는 인천시나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백지 상태에 있는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신도시 그리고 기존에 그려있던 이 도화지에 지우고 다시 그리는 원도심 이런 이 시간적인 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나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정책을 펼쳐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아직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나 교육청에서 이 균형 발전이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문제도 있지만 원도심 내의 지역 간의 갈등과 격차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내에서 신도심화되는 지역 그리고 원도심 그대로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학교로 보더라도 신도심으로 가까워지는 원도심 개발 지역은 과밀이 생기고 또 기존에 있던 원도심은 과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원도심 내의 개발 지역 또 미개발 지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격차를 먼저 줄인 이후에 그리고 크게 보면은 원도심 내 또 신도심에 대한 격차 또 균형 발전을 같이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인 부평 계양 원도심에 포함이 되는데 이 교육 환경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지역? 예, 저는 이제 사실 부평 지역도 대표적인 이제 원도심이라면요. 저는 지금 현재 학교 교장으로도 있는데 제가 몸담는 학교 역시도 원도심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교육청에서 정책을 할 때와 실제 교장으로 학교 현장에 나와보니 그 불균형이라는 것이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불균형이라 봤을 때는 보통은
외형적으로 물리적 네. 환경들, 뭐 건물이 나웃된다든가, 뭐 교통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이 원더심에서의 이 학생들이 이 구조가 예. 굉장히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심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지원까지 있어서 제가 체감한 것보다 훨씬 더 현장의 불균형 문제가 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지윤 의원께서는 교육 격차 해소에 네.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교육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네. 밝히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나요? 지금 원도심에서는 이 도시 정비 사업이 한참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학교 중심과 교육 환경이 네. 우선시 돼야 된다. 네네. 그리고 나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재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천시의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도심에 있는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예. 요인 중에 하나가 젊은 층 또는 젊은 학부모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이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문화가 좀 미흡하다. 네. 그리고 하나는 이 학교 교육 환경이 이 학부모들 학생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과 이 학교 교육 환경을 따라서 신도심으로 점차적으로 예. 이탈이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은 점차적으로 젊은 인구 감소, 예. 고령화 그리고 젊은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노후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층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젊은 층이 다시 우리 원도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학교 환경 개선, 교육 환경 개선을 해야만 예. 이 교육 때문에 이탈했던 젊은 학부모들이 다시 원도심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균형 발전은 첫째 학교 중심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원도심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부평의 경우에는 오히려 학급 수가 늘거나 네. 또 중학교의 경우에는 신설 학교를 네. 지어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평의 학생 수 좀 줄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학생 수가 주는 건 맞고요. 그러나 이제 마을마다 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예.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3층 이하의 빌라들을 지면서 다시 도시형 주택을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 수가 잠시 정도는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저희가 지금 출생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예. 학생 수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럼 이런 교육 불균형을 해소를 하려면 네. 앞으로 좀 어떤 방안이 제시가 돼야 될까요? 일단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예. 교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원도심에서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보통 이 원도심 학교들은 30년 이상 된 노후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학부모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마을 공동체로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학교 학생들이 감소하면서 예. 일선 학교들의 유휴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시 당국자가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원도심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도심은 새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만의 장점이 있지만 신도심에서 원도심을 표방할 수 없는 장점은 바로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전통, 역사, 네. 문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전통과 문화와 역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또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학부모들이 그런 학생들이 다시 원도심으로 올 수 있도록 네. 그런 방안을 해야만이 네. 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도심 학교들이 가지는 장점까지 그렇죠. 좀 짚어주셨는데 그 올해 교육 현장에서 네, 네. 일을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그러면은 원도심과 이 신도시의 교육 격차를 줄여가는 일들 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임지연 의원님께서 굉장히 원도심 학교의 활성화라든가 교육 불균형 해소에 굉장히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인천시 교육청도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예산도 다른 학교보다 3천에서 5천 정도 네. 더 이제 투입이 됐지만 제가 이제 와서 현장에 보니까 예산에는 한계가 있겠더라. 이런 생각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당장은 필요하지만 그 예산이 기본 전제 안에 교사의 수업이라든가 네. 내적인 안의 질적인 것을 향상시키지 않으려면 네네. 그 예산이 줌으로 해서 교사들이 갖고 있는 필요도 상당히 높아진다. 네. 예를 들자면 시설을 증가시켜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받게 되면 다양한 시설의 주체로 하는 분들이 네. 교사의 힘이라든가 행정직의 힘을 발려서 하고 나니까 학교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은 예산이 이제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교사들 간의 격차도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네. 거죠. 지금 저희 교원들 대부분이 사시는 곳을 보면 청라나 또 저희 송도나 이런 신도시 쪽으로 네. 몰려가다 보니까 거주지 중심의 학교를 배정하게 돼서 예. 원도심의 학교에는 우수한 교사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 저희 좀 더 좀 효과를 보려면 학교가 이런 우수 교사를 조금 더 이제 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짚어보고 네, 있는데 네. 사실 인천시 교육청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네. 시점이라고 봅니다. 올해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청에서? 그동안에도 이 교육 정책 계획 수립을 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 교육청에서 크게 보면 이 교육 균형 발전 대상 학교 109개를 선정을 해서 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혁신학교 즉 행복배움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학교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책은 참 좋아요. 네. 근데 이 정책 중에서도 항상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109개 이 교육균형 발전 대상 학교로 선정을 해서 네. 크게 보면 인적 인프라 그리고 물적 인프라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적 인프라 좋습니다. 학교 노후된 시설을 개선 사업을 통해서 네. 현대화 사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그런 이 시설 사업을 하다 보면 네. 현재 재학 중인 아이들한테 굉장한 또 다른 피해가 가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 또 거기서 발생되는 소음 문제, 그리고 비산먼지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예. 그런 재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또 다른 네.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인적 인프라 말씀드리면 앞서 우리 박정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수 교직원을 배치를 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우수 교직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수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예.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수 인프라에 지원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프라, 앞서 말씀드린 학생들에 대한 재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용두소미가 되지 않도록 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이 쭉 되면 좋은데 그게 중간중간 끊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좋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했을 때 그 네. 정책이 비로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육 불균형에 대한 올해 인천시 교육청의 정책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천 교육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 인천 교육 현장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것이 학교 폭력과 스쿨 미투입니다. 특히 스쿨 미투의 경우 가해 교사에 대해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의 어떤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이 해소는 됐지만 아직도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현장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최소한의 이제 교사들 간에 교직원 간에 종전에 아무 의식 없이 쓰던 뭐 남학생이 왜 이래, 여학생이 왜 이래, 또는 학생들에게 어머 이건 사랑의 신체적인 접촉인데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검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희가 아주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점차 이런 사회적인 그 분위기 위에서 교사들의 자정 노력도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네.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큰 잘못이 있다면 징계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나 그런 네. 징계가 스쿨미트를 해결하는 데 큰 방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발생된 이후 처리보다는 예. 사건 터지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교직원과 학생들의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생각을 읽어내고 또 학생들이 교직원들의 생각을 읽어냈을 때 그 바탕 위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징계와는 별도로 예. 이 학교 스쿨 미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스쿨미투만큼 문제인 게 또 지금 학교 폭력인데 네. 올해부터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학폭위의 경우에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해서 그렇죠. 제기가 됐었는데 이렇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부터 이제 학폭법이 바뀌어서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은 예. 그동안에 학교에서 이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학부모들 간에 또 교사들, 학부모 간에 학생들 간에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심의하는 데 과정에서 말씀한 대로 형평성의 문제 또 공평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지원청으로 되면 네. 아무래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그런 이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갈등 요인이 된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효과는 조금 더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공정성을 찾을 수 있겠다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박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공정성에 관련돼서는 학부모님들이 좀 객관적인 어떤 잣대에서 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학교폭력 이 자치위원회의 문제는 제가 교육부 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그 처벌을 너무 우리가 형사적 처벌 같은 예. 처벌로 지금 인식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건 거지. 사실은 그 내면에는 지금 아마 교육청에 가도 다소 해서 이제 완전 해소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폭력법은 원래 학생들 간에 성장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그 이탈 행위들을 교육적으로 선도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서 이제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이 문제도 이런 어떤 갈등 그다음에 처벌보다는 하해와 네. 조정 그다음에 그것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툴로 만들어주는 좀 법적인 제도도 다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인천 교육계 주요 현안 짚어봤습니다.
있습니다.